2008년 12월 24일 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8살 된 카트리나는 엄마와 함께 조부모님 집에 와 있었습니다. 이모, 삼촌과 사촌 형제 등 25명이 함께 모여 성탄절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전구들과 트리 아래에 쌓인 선물들에 아이들은 더욱 설렜습니다. 밤 11시 반쯤 초인종이 울렸고 카트리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엔 산타 할아버지가 서 있었고 카트리나는 너무 기뻐 소리쳤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과 함께 미소 지으며 카트리나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신나서 미소 짓는 카트리나의 얼굴에 총을 2번 쐈습니다.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고 산타클로스와 마주했을 때 그가 일주일 전 이혼한 이 집 장녀 실비아의 전 남편 브루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브루스 제프리 파르다는 1963년에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공학 공부를 마치고 제트기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미군과 계약을 맺은 ITT 전자 시스템의 정기 기술자였고 억대 연봉을 받아 부유층이 많이 거주하는 산 페르난도 지역의 고급 주택을 샀습니다. 여가 시간에 브루스는 지역 교회에서 자원봉사 안내원으로 활동했는데 사람들은 그를 매우 외형적이고 친절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2004년 그는 가족의 소개로 실비아 오르테가를 만났습니다. 실비아는 3명의 아이를 둔 미혼모였기에 브루스와 만났을 때 자신은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이들과의 미래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는 실비아의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며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고 둘은 곧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브루스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을 충당했고 다정하고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2년간의 교제 끝에 2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브루스와 실비아는 대출받아 브루스가 이전에 살았던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합니다. 실비아는 모아뒀던 3천만 원 가량을 집 사는 데 보탰고 풀타임으로 근무하며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브루스는 결혼 후에도 친절하고 다정한 남자로 이웃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혼 서류에 서명한 이후 실비아와 아이들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처음 아이들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취소하고 실비아에게 너의 아이들은 너의 책임일 뿐이라는 말을 합니다. 실비아는 식물 묘목장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임금은 브루스가 벌어들이는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녀가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그녀의 주머니에서 충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브루스는 공동 저축 계좌를 만들어 실비아에게 수입의 일부를 입금하도록 했습니다. 공동 계좌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고 출금 또한 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브루스는 집안에서 권력을 쥐고 있었고 실비아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균등하게 부담할 것을 요구했지만 브루스는 거절했습니다. 집과 공과금, 식비 등의 비용이 필요했지만 실비아는 자신의 몫을 저축한 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생활하기 위해선 돈이 절실했지만 그건 실비아만의 고민이었습니다. 실비아에겐 계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정작 본인은 그 돈을 찾아 자신의 사치를 부리는데 사용했습니다. 결혼한 지 18개월이 됐을 때 실비아는 브루스에게 결혼 전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브루스는 실비아를 만나기 6년 전 엘레나라는 이름의 여성과 결혼해 매튜라는 아들까지 두었습니다. 어느 날 엘레나가 외출하고 브루스는 TV를 보다 잠깐 졸았을 때 13개월의 매튜는 혼자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사라진 매튜를 찾으러 나갔을 때 수영장에 엎드려 있는 매튜를 보았습니다. 엘레나는 집에 돌아왔을 때 브루스가 매튜를 품에 안고 주체할 수 없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튜는 급히 헬리콥터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사는 최선을 다해 아이를 살리려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동안 브루스는 매튜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시련을 겪으면서 그는 때때로 아들을 안고 쓰다듬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매튜의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하반신 마비가 되어 남은 생애 동안 24시간 내내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날 아들의 예후에 대해 들었을 때 브루스는 심각하게 고민하였습니다. 결국 브루스는 엘레나와 헤어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엘레나가 아들의 치료비에 대해 그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외면합니다. 결국 엘레나는 치료비를 얻기 위해 브루스를 고소했습니다. 브루스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그는 이마저 이행하지 않습니다. 엘레나는 치를 떨며 브루스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실비아는 브루스에게 전처와 아들이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브루스의 세금 신고서에 매튜가 브루스의 부양자녀로 올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그간 돌보지 않은 장애 아들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실비아는 브루스에게 크게 분노합니다. 이날 이후 실비아는 브루스와 각방을 쓰면서 결혼 생활을 끝낼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말에 실비아가 친척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왔을 때 브루스는 그녀의 모든 소지품을 집 앞에 내놓고 자물쇠를 바꿨습니다. 실비아는 그날로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브루스와 절대 화해하지 않았고 일주일 후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고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실비아는 결혼 생활 동안 저축계좌에 들어간 본인의 몫을 계산했습니다. 계좌엔 하나로 8천만 원 가까이 들어 있었지만 실비아의 몫을 인출하자 잔액은 20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브루스는 이혼 재판을 하는 동시에 9mm 반자동 권총을 구입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회사에서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수당을 받은 사실과 고객에게 수리하지 않은 품목에도 비용을 청구해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음이 발각되어 바로 해고당합니다. 직장에서 해고된 그는 정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브루스는 실비아에 대한 위자료는커녕 주택담보대출도 갚을 능력이 안 됐고 또한 3천만 원의 빚이 있었지만 어떻게든 그는 두 번째 9mm 반자동 권총을 구입했습니다. 협상을 진행하고 법원이 실비아에게 진행 중인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요구를 중단하도록 설득합니다. 브루스는 해고당하며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현재 어떤 기타 소득도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으니 취업할 때까지만 보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브루스는 그로부터 며칠 후 세 번째 권총을 구입했습니다. 또한 9월이었지만 그는 재단사를 방문하여 맞춤형 산타복을 주문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10월에 네 번째 권총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12월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에 브루스와 실비아의 이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 전쟁에서 브루스는 완전한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 이브, 브루스는 산타 복장을 하고 권총 여러 자루를 들어 전 장인의 집으로 밀고 들어가 총을 쏜 것입니다. 무차별적 총성이 울렸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창문을 부숴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탈출한 실비아의 여동생 레티샤가 이웃집에 911 전화를 요청합니다. 4개의 총에서 총알이 모두 발사되자 산타는 엔지니어링 기술을 사용하여 변형한 화염 방사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그것을 켰고 집안에 있던 벽난로로 인해 더 빠른 시간에 어마어마한 위력을 보였습니다. 불길은 공중으로 15m까지 솟아오르고 있었고 2층이었던 집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방관이 불길을 진압하는데 2시간 이상이 걸렸고 새벽 2시 불길이 잡히자 안에선 새까맣게 불에 탄 6구의 시신이 먼저 발견됩니다. 그들은 실비아의 동생들과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이윽고 3구의 시신이 더 발견됐고 이들은 브루스가 그토록 증오했던 실비아와 그녀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총 9명의 사망자를 냈고 이 중 3명은 총상에 의해 2명은 총상이 아닌 화재로 인해
그리고 4명은 총상을 입은 후 살아 있었지만 화재 탓에 사망했습니다. 처음 문을 열었던 8살의 카트리나는 다행히 중상을 입었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오래 지켜보려 했지만 브루스는 예상보다 빨리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는 꽤 많은 시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고려하지 않은 것은 집 안에 있던 벽난로였습니다. 그날 밤 실비아의 집은 2개의 벽난로로 따뜻하게 파티를 즐기고 있었고 브루스가 화염 방사기를 켰을 때 벽난로의 불꽃은 브루스에게도 옮겨 붙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입은 산타복은 폴리에스터 소재였고 불꽃이 튀면서 물질이 액화되어 브루스의 피부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는 팔에 3도 화상을 입었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더 지켜보지 못하고 재빨리 렌트해서 타고 온 차량으로 달려갑니다. 차 안에서 피부에 달라붙은 산타복을 찢어내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여전히 목숨을 걸고 비명을 지르는 동안 그는 50km 떨어진 형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살아남은 피해자에 의해 브루스가 바로 지목되었고 경찰은 그를 추적하기 위해 대규모 추격전을 벌입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4시간이 지난 25일 새벽 3시 반, 브루스의 형 브래드로부터 911에 긴급 전화가 걸려왔고 출동한 브래드의 집에서 이미 숨진 브루스를 발견합니다. 형은 3시 반쯤 크리스마스 파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소파에 기댄 채 피를 흘리며 숨이 멈춘 동생을 발견했습니다. 브루스의 손에 권총 한 자루와 그의 옆에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소파 옆에는 대략 130만 원의 현금과 캐나다행 편도 비행기 티켓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미처 벗지 못한 산타복이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장하려 입었던 산타복의 일부 때문에 그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형의 집 앞에 세워진 브루스의 렌터카의 창문으로 수백 발의 탄약을 보게 됩니다. 경찰은 차량에 부비트랩이 설치된 것을 알아차렸고 폭발물 처리반을 불러 장치를 해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해체 과정에서 부비트랩 중 하나가 작동하고 차 안에 설치해둔 파이프 폭탄이 폭발했습니다. 렌터카 안에 담긴 증거는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사이 실비아의 집과 가까운 마을에서 경찰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의 집 진입로에 수상해 보이는 렌터카가 주차돼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자는 브루스와의 이혼 당시 실비아를 변호했던 변호사였습니다. 차량은 브루스가 빌린 것으로 확인됐고 브루스가 상대방 변호사에 충분히 앙심을 품고 타깃으로 정해 차를 폭발시켜 해를 입히려 했을 거로 생각한 경찰은 즉각 폭탄 처리반을 보냈습니다. 검사를 통해 차량이 위험하지 않단 걸 확인하고 차량 내부를 조사합니다. 차 내부에는 몇 주치의 식량과 현금, 컴퓨터 2대, 멕시코 지도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여분의 기름이 담아져 있어 브루스가 차량을 이용해 매우 긴 도주 행각을 준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캐나다행 비행기표는 미끼로 그는 경찰에게 혼선을 주고 자신은 반대 방향인 멕시코로 탈출할 계획을 세웠다고 짐작했습니다. 브루스는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장인의 집에서 살인하고 렌터카를 타고 변호사의 집으로 가 그를 죽인 다음 식량이 가득한 2번째 차를 타고 멕시코로 운전해 갈 것이라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보다 화상의 고통은 너무 끔찍했습니다. 결국 형의 집으로 피신해 도움을 받고자 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고통 속에 끝내 비겁한 행동으로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조사관들은 브루스의 집에서 산탄총 2자루와 수백 발의 탄약을 포함한 더 많은 무기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부비트랩에 사용한 파이프 폭탄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브루스가 사망함으로써 공소권은 사라졌지만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겉보기에 헌신적이고 친절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브루스는 범죄 기록이 전혀 없었지만 그의 전 직장 동료들은 그가 매우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신의 선물이고 세상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브루스가 26살이던 1989년 학위를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직장에서 만난 여자와 약혼합니다. 아직 브루스는 돈을 잘 벌지 못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가진 돈이 많았고 그녀의 돈으로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브루스가 공동 계좌를 만들자고 했고 얼마 안 가 그 계좌의 돈을 모두 찾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브루스의 계획은 그녀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돈을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전 두 번의 결혼에서 사기를 치고 무책임하게 도망쳤습니다. 결국 세 번째 결혼에서 그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 마지막 남은 집을 지키기 위해 무참히 전처와 그 가족들을 살인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러 명의 아이가 고아가 되었습니다. 카트리나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실비아의 여동생 레티샤는 유일한 성인 생존자였습니다. 그녀는 어린 조카들을 살펴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동안 어린이들은 산타클로스를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그가 진짜 산타가 아니라며 진짜 산타클로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얘기해 줘야 했습니다.